사람들,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되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 PM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뭐,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먹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사업에 대한 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먹어봐. 라고 해서 싫어? 그럼 그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겠다고 해서, 아까도 체험 사례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저렇게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걸 같이 이렇게 꿈다방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걸 책을 나누면서 저는 요만큼을 얻었지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더 많은 걸 습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실함의 아이콘, 이모문 사장님, 챕터 또 다 읽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게 그 또 이 황금률의 이행에 굉장히 또 중요한 챕터였죠.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당연한 이런 자연의 법칙에서 또 이해하신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미라 사장님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라입니다. 어, 일주일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저는 챕터를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본 하울링이 것 있는 것 중에, 같은데, 잠시만요. 네. 됐을까요? 네, 괜찮아요. 음, 어, 저는 75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세일즈맨이 판매를 할 때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제품의 장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너무 와닿았고, 지식 입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우리 스스로가 자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라는 게 너무 와닿았고요. 제가 더 지금 시스템에 더 합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계속 배울 게 너무너무 계속 많고 재밌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 반성하면서 내가 자석을 나한테 끌어들이게끔 만드는 사람인가? 계속 피임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계속 물음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깨달음을 얻고 싶고, 음, 잘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와닿으신 부분 한 부분을 또 나눠주신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사실 다른 사람 절대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말 가끔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기꾼들마저도 정말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최면에 거의 걸고 자기 음, 자신이 그걸 엄청나게 믿은 사람만이 정말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진짜라고 내가 믿고 확신이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 PM 비즈니스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고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내가 확신을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현장에 나가는 걸 조금 말리고 싶어요. 약간 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확신이 마음 깊이까지 내려와야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지만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게 내가 자석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유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온 부분을 우리 임미라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당연한 지금 임미라 사장님이 계속 막 배울 게 많아요. 뭐 반성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반성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반성보다 어쨌든 새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울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 자석처럼 된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인스타그램에서도 본 것 같아요. 이런 성공에 대한 게 많이 뜨잖아요. 릴스 같은 게.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끌어당긴다라고 항상 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 영상을 보고,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계속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석처럼 이제 끌려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또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임팩트 있는 부분 잘 나눠주신 것 같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성진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맞아요. 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744페이지에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한 번 기도의 힘에 의존해 보라는 것이다. 저 여기 이게 밑줄 쫙 치고 너무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긴 기간을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면 새로운 신규 파트너가 나올 때 저 기도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 나오기 기도했어요 했는데 진짜 나오시는 거예요. 전도 아닌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나오고 나서 제가 사실 이 줄을 읽고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747페이지에 제가 이제 밑줄 짝짝 그으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제일 첫째 줄부터 자신의 고객이 무죄로 풀려나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변호사의 경우 그가 하는 말이 배심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의 불신이 은연중에 배심원에게도 비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유창하게 변호를 하더라도 배심원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점점 피고인을 불신하게 된다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도 PM을 전달할 때 제가 그 특히 이제 PM에 이런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게 초기에는 임상 내는 거를 진짜 집중을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PM이 좋아야 사실은 방방방방방방 거리면서 이게 PM도 전달하고 비전도 전달하는데 이게 안 좋으면 전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황금률의 법칙에 이제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내 가치는 인간은 자신의 가치만큼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 다다음 줄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얼굴이나 행동, 태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이를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읽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게 다 이제 상대방은 읽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50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중간쯤에 진한 글로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 성공이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신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법이다. 제가 오늘 그 QM방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어쨌든 N사 출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도 최근에 사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PM이 왜 재밌냐? 했을 때 제가 똑같이 N사에서도 보상을 풀고 PM에서도 보상을 푸는데 N사는 그걸 받아보지 않은 보상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나오지 않아요.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PM은 자동차 수주고 이제 여행도 가고요. 돈도 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이게 그냥 은연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러한 행복들이 진짜 전달이 되는데 그게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조금 다 끝까지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참 행복한 챕터였고 그래서 이제 다들 저희 이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전도 아닌 전도.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승급할 때 저도 뭐 종교가 없지만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힘이 있죠. 네. 어쨌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남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또 꿀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초반에 그 임상 내기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신다고 했는데 그 제품을 드시기로 한 분이 임상을 빠르게 내면 사업까지 확장되는 지금 플랜으로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임팩토리 들으셨죠? 제품과 호전 그 모든 경험치를 이제 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2월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의 임상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전달해서 사업을 정말 하고 싶게 만들면 이제 또 제품에 대한 임상을 본인이 많이 내려고 또 이렇게 메가로 드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정말 진한 본인의 제품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이 이제 당연히 확실히 이제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이어서
이어서 김현경 사장님, 김란희 사장님이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듣개적?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듣개적으로 진행을 하시도록 하고, 그래도 잘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들으려고 또 시간을 내신 것도 지금 너무 배움의 자세 좋습니다. 네, 우리 김현경 사장님 나눠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네, 저도 나눠볼게요. 일단,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하게 읽었습니다. 736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그 중간에 흔히 힘든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힘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암초나 장애물들은 이번 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무난히 극복하면서 배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단락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힘든 과정이 누구나 오잖아요. 그게 초반에 올 수도 있고, 뭐 중반에 올 수도 있고, 언제나 그 시기마다 오게 되는데,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성공을 한다거나, 뭔가 큰 내공이 없이 큰 역할을 맡았을 때는 더 위험한 그런 순간이 더 크게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는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그러한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때는 진짜 리더로 가는 이런 감당할 그릇을 내가 더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738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나눠주셨는데, 황금률의 핵심은 그 중간 밑에 부분에 진한 글씨로 황금률의 핵심은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라는 그 진한 글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관계와 어쨌든 성공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지 않나 라고 얘기가 생각이 들었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도 저희가 실상에서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돌아온다. 모든 것은 결국 돌고 돌아온다라는 이게 나의 모든 말과 태도, 이런 나의 에너지도 어쨌든 다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뿌린 대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씨도 뿌리면 자라잖아요. 씨앗이 트고 열매가 맺고 뭐 이렇게 자라듯이 씨도 뿌리면 자라고 자라나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PM 사업으로 접목해서 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누구에게 씨를 뿌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씨 뿌린 사람이 내가 그만한 이제 같이 PM 사업을 전개를 하는 인성이 그만큼 되고 그만큼 성실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내가 팀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에게 저희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씨를 잘 뿌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739페이지에, 중간에 이 황금률의 법칙에 적응시킴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멘트에서 예전에 저희가 기버라는 책을 독서 미팅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정수진 그룹장님이 이제 기버라는 그 타이틀을 한동안 좀 갖고 계셨었는데, 기버가 주는 사람이잖아요.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시스템에서 내가 먼저 기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나. 결국 주는 만큼 돌아오고, 베푸는 만큼 성장하는 PM 사업이 딱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7페이지 나눠볼게요. 747페이지의 마지막 아랫부분에 모든 진리에 대한 부정은 거짓말쟁이의 자살이나 다름없으며 그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잠시나마 거짓말을 통해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에 따라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라는 그 단락을 읽으면서요,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결국에는 이 거짓말이나 이런 걸로 잠깐의 정말 이득은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더 큰 손해가 온다. 라는 거는 이제 PM으로 이제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드러나고 정직함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뿌린 대로 거두리라, 뭐 이런 부분, 플러스 진짜 거짓말, 이런 이제 정직함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 정직함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나눠주셨던 것 같고요. 이, 그런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챕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챕터가, 우리 사장님들 이제 또 잘 나눠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 책을 이제 처음 읽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책을 이렇게 보시면 막 표시를 해놨을 정도로 이 책도 세네 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읽어 나갔는데, 사실은 이, 준서야? 이 챕터를 이제 16장 황금률의 이행이라는 부분이 그냥 책을 막상 덮어놓고, 아, 그 책에 뭐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 이런 게 이제 불현듯이 막 떠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책을 이제 읽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6장의 황금률의 이행이라는 챕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몇 년 만에 읽은 거기 때문에 그 뭐였더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해도가 낮았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읽었을 때는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펼쳐 나가면서, 잠깐 조용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황금률의 이해, 이거를 지금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느껴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의 이행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 738페이지에 이제 나와요. 738페이지. 황금률의 핵심은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누구나가 다 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중심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뭐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고려해보라는 거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는 태도로 똑같이 내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기 때문에 739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파트너들 대할 때 뭐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표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면은 사실은 일상 중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파트너 선생님, 아, 이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목표를 이루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 제 파트너 사장님이 계보도를 그리는 것보다도 어쩔 땐 제가 더 자세하게 막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성공을 진짜 진심으로 바라다 보면은 그게 당연히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게 사실 마음이 진짜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같이 이렇게 더 좋은 방향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누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해 주기를 누구나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역시도 이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누구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PM 비즈니스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40페이지의 위에 쪽에 그 회색 칸에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기를 바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시장의 카트를 태양의 전차로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누가 나를 속이거나, 뭐, 이렇게 나에게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정직하기를 바라는 사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고, 이 진실됨만을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그때부터는 펼쳐진다라는 거죠. 태양의 전차로까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공의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일 수 있죠, 당연히.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이고, 남이 날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진실한가, 이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공의 법칙이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746페이지. 일상생활에서 이제 황금률을 적용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황금률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철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중간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 어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황금률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이 세상에 당신이 황금률을 믿는다는 사실만 공표하기만 하고 그 주장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동을 해. 나는 내 자신보다 네가 더 소중해. 이렇게 뭔가 이런 말만 뻔지르르 하고 만약에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도 너무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는 내가 계속 함께 할게, 도와줄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 뒤에 행동을 그렇게 안 한다면 더 큰 배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거는 너무 이 모든 관계에서 그렇죠. 겉으로만 황금률의 철학을 실천한 것처럼 보이면서 마음속에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감추는 수단으로만 이 법칙을 사용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릇된 일은 반드시 탈로 나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가장 멍청한 사람도 그런 정체는 곧 감지할 수 있대요. 처음에는 감지를 못한더라도 꼭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향해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이 가장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지금 여기 어느 챕터인지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앞에 그 15가지의 법칙을 모두 다 완벽하게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16장 황금률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다. 절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747페이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직함이 가장 좋은 철학이다. 748페이지 가장 위에 나오죠. 정직함이 가장 좋은 철학이다. 왜냐면 정직함은 정직함을 부르게 되고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며 사업관계를 친구 관계로 전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들도 당신을 진실되게 대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이렇게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나가. 아니, 할머니한테 가서 알았어. 하라고. 아니, 이, 잠시만요. 이 영화 만화 이렇게 되는 줄 알면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진실되게 타인을 대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직하다라는 게 뭐, 뭐랄까, 이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정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파트너 선생님들이 뭐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하던 말이 사업 초에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정직한 게 가장 강력한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게 정직한 거다라고 말했던 적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당장의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아까 김혜경 선생님 나눠주신 것 같은데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반드시 탄로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에는 드러날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직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 정직함 이어서 해보면 753페이지 나와요. 753페이지 성공 요건으로서의 정직함. 정직함이 물론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나 뭐 철학적인 부분에서 너무 인간적인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성공의 요건으로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직함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우리가 황금률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황금률은 이기심, 탐욕, 질투, 완고함, 증오, 적의 등의 파괴적인 것들 또한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이야말로, 중간 부분에 정직이야말로 가장 높은 이윤을 주며 자신에게 중요한 고객을 잃지 않게 해주며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훌륭한 성품이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직함으로 일시적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직은 매우 존경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정직함은 당신에게 축적된 힘과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함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알게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성공의 요건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작용한다라는 거고, 이 뒤쪽에 또 나와 있는 게 754페이지에 이런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태도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돌려주는 이런 모든 일련의 법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54페이지 마지막 품성은 다른 사람을 당기는 자력이 된대요. 내가 품성에 갖춰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만일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모든 행위나 생각들이 자기 암시 법칙에 따라서 당신의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 당신의 품성이 형성이 된다면 그 생각과 행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는 누가 가장 알아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타심이 없는데 그냥 입 바른 말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 대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나의 행위와 생각이 나의 잠재의식에 아주 뿌리 깊게 정말 새겨지면서 나의 품성이 형성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올바른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되면서 사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중간에 이제 나오죠.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이 그 본질에 따라서 당신의 품성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당신의 품성은 당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분위기를 당신에게 끌어다 주는 일종의 자력을 갖게 마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나의 잠재의식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잠재의식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757페이지, 여기 뭐 적을 용서하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757페이지 회색 부분에 모든 패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신의 나약함을 제외하고는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패배라는 거는 남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온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의 윤리적 규범 757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분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쭉 읽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윤리적 규범에 이제 내가 나와 있죠. 쭉 1번부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정직하겠다. 세 번째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처가 되라는 것인가 혹은 뭐 예수가 되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그만큼 내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 되겠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면 사실은 나의 인격이나 이런 품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것과 비슷한 사람을 이제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법칙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759페이지에 중간쯤에 이제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줄 때, 혹은 친절한 행위를 할 때, 나는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이 내 잠재의식에 내 노력의 효과를 축적하게 된다.
나중에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품성을 갖게 되고 그것은 나와 유사하면서도 잘 조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당겨진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친절한 행위와 일들에 대해 같은 보상을 나에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보상의 법칙은 내가 베풀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얻게 해주면서 균형을 맞춰준다.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 성공의 법칙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서만 사실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도 배웠고, 양자 물리학의 법칙 같은 그런 성공의 법칙에서도 배웠던 것 같고, 여러 모든 성공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이 부분을 말을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비슷한 말로 제가 항상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동에서 파면 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막 에너지를 쏟으면 여기선 결과가 안 날 수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막 열정을 쏟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한 노력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쏟아부은 그 노력과 에너지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어떠한 B라는 C라는 D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A에게 줬다고 해서 꼭 A에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한테 A가 내가 해준 것만큼 안 해?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왜 도대체 사업을 안 해? 왜 제품을 안 사?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라는 마음이 안 들게 되실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걸 알고 모르는 거는 정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쏟아붓는 노력이 반드시 나에게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의 법칙은 사실은 축적이 된다. 나의 노력들이 다 축적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진행하시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겪으실 거고 알게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763페이지 중간에 이제 나오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당신의 명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다. 하지만 인격은 바로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명성은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반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명성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기본적인 그런 인격,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사장님들도 이런 것들을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대하고 싶은, 내가 이제 태도를 남들이 나를 대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는 대로 남을 생각하고, 이런 법칙, 그리고 내가 쏟아부은 이 노력들이 다 나에게, 나의 인성,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 황금률을 이행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정말 저는, 한 번 성공의 궤도에 올라온 사람은 그것을 망치는 일만 하지 않으면 영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워렌 버핏이 은퇴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공은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제대로 된 성공 단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완벽하게 완전히 무산될 것 같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그럴 때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황금률의 이행,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많이 또 부분 깊이 있게 또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독하죠.